안녕하세요. 사연했어요 톡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대학 졸업한 지 2년 된 20대 후반 여자입니다. 대학을 조금 늦게 가긴 했어요. 1년 좀 넘게 일하면서 대학 생활에 쓸 돈을 좀 모아야 했거든요. 엄마와 단둘이 살고 있는데 엄마는 어떡하든 학비는 대주겠다고 무조건 학교를 가라고 하셨지만 제 마음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안 그래도 엄마 힘들게 저 키우면서 엄청나게 고생하셨는데 대학교까지 가서 큰 부담을 드리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갈 대학 비용은 스스로 마련하겠다는 호기 어린 말과 함께 밤낮 없이 알바를 했습니다. 물론 다시 공부할 자신은 없어서 일단 합격하고 주변에서 돈 빌려 등록은 한 후에 바로 휴학을 했죠. 나름 일을 하면서도 재미는 있었습니다. 아마 학교에 대한 미련이 없었으면 계속 일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아르바이트를 했던 회사 대표님도 그렇고 같이 일하는 언니들도 학교는 졸업하는 게 좋다며 네가 원하면 언제든 학교 졸업하고 다시 받아줄 테니 공부할 수 있을 때 공부하라고 제 등을 떠밀어 주셨습니다. 아마 그게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도 학교는 생각하지 않고 일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선배들이 왜 꼭 그렇게 학교를 가라고 저한테 했는지 뒤늦게 알겠더라고요. 살면서 다 때가 있는 법이라는 걸 저는 졸업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학벌이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냥 그 시기에 겪어야 될 것과 누려야 될 것을 누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좀 있다고나 할까요? 어쨌건 저는 여러 가지 깨달음을 얻으며 학교를 졸업하고 다시 그 회사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없는 동안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 있긴 하더라고요. 사장님이야 저를 흔쾌히 맞아주셨지만 저랑 함께 다정하게 지냈던 선배 언니들은 대부분 그만두고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즈음 저는 남아있던 언니들에게 좀 이상한 얘기를 듣게 됐어요. 회사에 남자 직원이 하나 있는데 그 남자 직원이 진짜 별종이라는 거예요. 일은 진짜 잘하는데 융통성이라고는 없어서 그동안 언니들이 서로 쉬쉬하며 봐주기도 하고 넘어가기도 하고 그랬던 걸 절대 허용하지 않고 하나하나 따지고 든다는 거였습니다.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느슨하게 일하는 거에 익숙했던 선배 언니들로서는 회사가 힘들어졌겠죠. 그래서 하나둘 그만둔 거라며 저한테도 그 남자 직원 조심하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언니들이 있어서 다정하게 챙겨줄 때도 너무 좋기는 했지만 일을 좀 더 배우기 위해서는 그런 사람도 나쁘진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기 전이니 무심히 생각했던 거죠. 그렇게 입사한 지 일주일 만에 저는 소문의 그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언니들 얘기 듣고 엄청나게 나이 많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보다 불과 5살? 밖에 많지 않더라고요. 제가 학교를 2년 정도 남들보다 늦게 들어간 셈이라 저랑은 학번은 비슷했는데 군대는 안 갔다 온 건지 어쨌건 사회생활 경험도 꽤 되는 것 같았고요. 그런데 소문처럼 정말 까다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웃는 걸 한 번도 보지 못한 데다가 기억력은 또 얼마나 좋은지 아주 사소하게 실수한 것까지 다 기억해서 사람 민망하게 만드는데 아주 특출난 재주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였습니다. 제가 다른 거에는 별로 욕심이 없는데 식후에 믹스커피를 꼭 3개씩 타서 마시는 습관이 있어요. 그게 엄마랑 같이 둘이서 어려운 시절 보내면서 배고프거나 너무 졸릴 때 집에서 부업할 때 먹던 습관이 있거든요. 미친 듯이 잠이 쏟아질 때 항상 믹스커피를 3봉지씩 진하게 타서 거의 죽 같은 농도로 만들어 한 입에 털어넣던 게 제 습관 중 하나입니다. 그게 지금까지도 이어져서
저는 믹스커피는 밍밍하게 물처럼 먹는 것보다 약간 스프 농도가 되게 진하게 타서 한 입에 싹 털어넣는 걸 좋아합니다. 언니들은 그걸 다 그냥 넘기고 이해를 했는데 어느 날 그 남자가 저한테 와서 이러는 거예요. 월급 받아간 거 이상을 믹스커피로 충당하시는 것 같은데 회사 탕비실은 무한정 나오는 마법 항아리 아닙니다. 제가 총무과라서 굉장히 예민하게 보거든요. 앞으로 믹스커피는 하루 한 잔만 타서 드시는 걸로 하시죠. 여기 안 먹는 사람까지 고려해도 믹스커피가 유난히 많이 줄어서 보니까 늘 3봉씩, 그것도 아주 진하게 타서 드시더라고요. 탕비실은 모두의 편의를 위한 곳이지 본인의 취향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그 말을 사람들 눈앞에서 하는데 세상에 얼마나 창피하던지요. 저만큼이나 어이없어 하며 그 장면을 보던 다른 부서 사람 하나가 오죽하면 안 먹는 사람 목까지 먹는다고 생각하면 되지 뭘 그렇게 면박을 주냐고 했더니 세상에 그 남자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안 먹는 사람까지 생각해서 적정량을 자기가 항상 주문해 놓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믹스커피 막말로 그거 얼마나 한다고 제가 치사하고 더러워서 다시는 회사 믹스커피 먹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제 마음을 꿰뚫어 본 듯이 저를 힐끔 보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치사하고 더러워서 다시는 회사 커피 먹나 봐라 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그러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항상 정도를 지켜 적정량을 드시라는 겁니다. 그거 건강에도 안 좋은데 뭘 그렇게 진하게 먹어요? 속으로 어이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남이사 믹스커피를 바가지로 먹던 욕조에 타먹던 자기가 무슨 상관인가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날부터 그 남자의 이상한 참견은 점점 더 늘어났습니다. A4 용지 쓰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정말 시어머니가 따로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한테 잔소리를 해대는 거예요. 오죽하면 같은 부서에서 일하던 언니들이 저한테 불안한 얼굴로 이렇게 물어본 적도 있었습니다. 혹시 총무부 김대리 때문에 회사 그만두고 그럴 거 아니지? 우리는 자기가 있어서 너무 일이 편하고 좋단 말이야. 절대 믹스 커피 따위에 지면 안 돼. 까짓거 내가 따로 두고 먹을 거 한 박 사줄게. 진짜 저 인간 때문에 회사 나간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니까. 사장님은 그런데 저런 인간을 왜 두고 보시는지 모르겠어. 그건 저도 의문이었습니다. 저희 사장님이 여자분이신데 굉장히 합리적이고 시원시원한 분이거든요. 물론 조금 특이한 구석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회사 들어왔을 때 제일 당황했던 건 새벽에 갑자기 걸려오는 사장님 전화였어요. 보통 워라밸 이런 거 생각하는 회사에서는 꿈도 못 꾸고 오히려 그런 거 요즘에는 고속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회사가 좀 작기도 했지만 사장님이 뭐랄까 약간 경계 없는 친근한 동네 아주머니 스타일이라고나 할까요? 해맑게 그렇게 전화를 해놓으시고는 본인이 혼자 화들짝 놀라십니다. 어머, 내가 미쳤나? 나 시간이 이렇게 된 거 아무 생각도 없었네. 미안해. 자는데 깨워서 미안해. 너무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렇게 말하면서 전화를 끊고 그 다음날에는 슬그머니 보너스를 주십니다. 어제 그런 식으로 전화해서 자기가 너무 미안해서 그러니까 맛있는 거 사 먹고 사우나 가서 몸이라도 풀라는 거죠. 약간 그런 식이니 직원들은 사장님이 조금 얼뛴 행동을 해도 그래, 우리 사장님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기곤 합니다. 체계가 심각하지 않은 작은 회사라서 가능한 일이기도 하겠죠. 어쨌건 그런 사장님이지만 뭔가 경우에 안 맞거나 너무 이상한 거 눈 뜨고 못 봐주시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 직원만큼은 별 말씀 안 하시는 게 모든 직원의 미스터리였습니다. 하지만 어이없게도 얼마 안 가 그 미스터리가 한 번에
풀리고 말았어요. 사장님이 어느 날 저한테 밥 한 번 먹자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대학 가기 전부터 종종 열심히 산다고 예쁘다며 밥 먹자고 부르곤 하셨거든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밥 먹으러 나간 자리에서 저는 그날 밥 먹은 게 죄다 체할 것 같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장님이 머뭇머뭇하시면서 한숨을 100만 번쯤 쉬시더니 저한테 글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기 총무팀 김대리 한번 소개받아서 만나볼 생각 없어? 순간 제가 들은 얘기가 과연 맞는 얘기인지 제대로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멍하게 대표님을 바라봤더니 대표님이 민망한 얼굴로 이러시더라고요. 아니, 사실 그 김대리가 내 먼 친척 아들인데 그 집 부모가 어떻게 이렇게 살필 형편이 안 돼서 내가 그냥 좀 돌보고 있었거든. 근데 나도 김대리한테 이것저것 문제 많은 것도 알고 근데 부모도 썩 나랑 친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야. 진짜 핏줄이 나밖에 없으니까 얼결에 그냥 떠맡긴 한 건데 김대리가 네가 마음에 드나 봐. 소개시켜 달라고 난리다. 내가 밤이나 낮이나 아주 걔 전화 받아서 내가 너덜너덜해질 것 같아. 저기 정말 너무 면목 없고 미안한데 그놈이 이때까지 자기한테 나름 이것저것 잔소리했던 게 자기 깐에는 그게 관심을 보인 거였다나? 그 멍청한 놈이 방법을 제대로 몰랐던 거지. 자기도 뭔가 안 풀린다 생각하니 주변 사람한테 슬쩍슬쩍 물어본 모양이야. 그랬더니 다들 네가 미쳤냐? 그 이때까지 그렇게 면박을 준 여자가 어디 너 보겠냐? 다들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지금 기가 죽어 있어. 결국 나한테 한 번만 자리 마련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 내가 진짜 살다 진짜 별짓을 다 한다. 저기 내가 대신 약속은 단단히 받았어. 만약에 한 번만 만나보고 네가 정 싫다 그러면 다시는 티도 안 내겠다고. 그리고 어차피 걔 이번 달까지만 우리 회사 다니고 저기 자기 아버지 사업 물려받으려고 회사 떠나. 아버지가 어렸을 때 돈을 좀 만져서 내 사업 자금도 그 집에서 좀 대주고 그랬었거든. 물론 다 갚기는 했지만 초기 자금 대줬다고 나한테 얼마나 유세를 부리는지. 그래서 지 아들도 나한테 맡긴 건데. 그런 식으로 대표님은 제가 묻지도 않은 자기 집안 얘기를 줄줄이 해댈 정도로 저한테 면목 없어하며 이런저런 변명들을 늘어놓았습니다. 황당한 건 가시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대표님 표정을 보아하니 이거는 참 거절하기도 너무 애매한 상황이기는 했습니다. 저희 대표님이 앞에서도 한번 말했지만 조금 주책맞은 건 있어도 사람이 악한 건 없거든요. 그래도 염치도 있고 양심도 있고 해서 이런 식의 부탁을 저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죽 시달렸으면 저러실까 싶은 안쓰러운 마음도 들고 제 대학교 시절 수시로 그래도 진짜 이모처럼 용돈도 보내주시고 학비도 장학금 명목으로 2번인가 내주셨거든요. 그런 은혜 생각하면 그래 남자 한번 만나서 얘기 한번 나누는 거 뭐가 어렵겠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른 마음이나 편하게 해드리자 싶어 걱정하지 마시라고 한번 만나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사달의 시작이었습니다. 밖에서 만난 김대리는 그나마 회사 안에서보다는 좀 낫더라고요. 자기도 나름 조심하는 것도 있고 해서 처음에는 말이 아예 안 통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격이 엄청 급한 거예요. 글쎄 만난 지 2시간 만에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죠? 어차피 회사 내에서 우리 서로 어떤 스타일인지 다 알고 지냈으니까 길게 끌지 말고 그냥 한번 정식으로 만나보는 거 어때요? 저는 김 대리님이랑 만날 생각이 없는데요.
밥 한 번 먹고 이 사람이 어떤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대표님 면 세워드리려고 나온 거예요. 불편하니까 회사에서는 아는 척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지 말고 우리 제대로 한번 만나봐요. 회사 안에서 만나는 거 부담스러우면 나 우리 아빠 회사 물려받으려고 다음 달이면 회사 그만두거든요. 그거 이번 달에 당장 그만둘게요. 그러면서 제 대답은 듣지도 않고 다음날 진짜로 사표를 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 사표 냈으니까 이제 그쪽이나 책임져야 돼요. 사표까지 내게 놓고 안 만난다 어쩐다 그러는 거 아니죠? 사실 좀 황당했어요. 아니 제가 사표를 내라고 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알아서 사표를 내겠다고 해놓고는 그거를 왜 저한테 갖다 씌우는지 뭐를 노리시겠더라고요. 그런데 어쨌건 상황은 그렇게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장님은 저한테 김 대리가 일찍 사표를 냈다며 정말 둘이 잘 해보는 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그건 아닌데 저렇게 덥석 사표를 내버려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대답했고요. 그런데 이게 참 이상하죠? 제가 연애 경험이 없다 보니 이럴 때 어떻게 응대를 해야겠는지를 진짜로 잘 모르겠는 거예요. 하다가 그냥 그 사람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얼결에 저희는 사귀는 사이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호감이나 애정을 기반으로 사귄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일방적인 구애로 시작된 관계잖아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결국 저는 그 사람에게 만난 지 한 달 만에 이별을 고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 악몽은 시작되었어요. 아무 사이도 아닌 것처럼 진짜 밥 몇 번 먹고 영화 몇 번 봤는데 그 사람은 저한테 희대의 나쁜 여자라며 있는 대로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도저히 이 이별을 용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이별을 용납하고 말고 어쨌건 진지하게 사귄 기억이 없는데 대체 왜 이러나 싶어 저는 끝없이 이 사람을 피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피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정말 이런 게 스토킹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회사도 그만둬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 다행인 건 제가 집까지 데려다 주는 건 끝까지 거절을 해서 그 사람이 저 사는 집은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였죠. 그 성격이 어떻게든 알아낼 수는 있겠지만 어쨌건 현재로서는 제가 사는 집까지는 모르는 게 그나마 다행이라면 다행인 거였죠. 제가 회사까지 그만둘 생각을 하며 괴로워하니까 엄마가 물어보시더라고요. 얘, 너 회사에서 무슨 일 있어? 아니 언니들이 그렇게 예뻐한다고 다른 데 좋은 회사 다 그만두고 꼭 그 회사 가야겠다고 그러더니 왜 요즘에는 회사만 갔다 오면 애가 그렇게 죽상이야. 왜? 혹시 지난번에 그 커피 많이 먹었다고 뭐라 그랬던 놈이 너한테 또 뭐라 그래? 아니. 근데 그 놈이 문제기는 해. 아니 왜? 이번에도 또 커피 가지고 뭐라 그랬어? 엄마가 그냥 커피를 몇 박스 사서 회사로 보내줄까? 아니 엄마. 그런 거 진짜 그러지 마. 나 완전히 말렸어. 인생 말렸다고. 아니 그러니까 왜 인생이 말렸다 그러는 거야? 말을 해봐. 엄마 답답해 죽겠어. 하는 수 없이 자초지종을 말했습니다. 엄마가 정말 기막히다는 듯이 어이없어 하시더라고요. 하긴 저도 이렇게 기막히고 어이가 없는데 엄마는 오죽하겠어요. 경찰이 당장 스토커로 신고를 하라는 엄마에게 사장님의 친척인데 그럴 수는 없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엄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범죄가 시작되는 거라며 당장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펄펄 뛰셨어요. 그러면서 엄마가 그놈 상판을 한번 봐야겠다며 씩씩 화를 내시더라고요. 엄마가 그러면 그럴수록 제 마음은 더 불편해졌습니다. 혼자서 해결을 하고 싶었는데 엄마까지 괜히 불편하게 만든 것 같아서 진짜로 마음이 어지러웠어요. 그런데 엄마에게만은 끝까지
끝까지 숨기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니 대체 제 집을 어떻게 알았는지 그 사람이 집 앞에 서 있는 거 있죠. 엄마랑 지나가다 보고서 정말 기절할 듯 놀랐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서 버럭 소리를 다 질렀다니까요. 제가 소리를 지르자 엄마는 눈치껏 그 사람이 제가 말한 그 스토커라는 걸 눈치채셨더라고요. 그 사람한테 아무렇지도 않게 다가가 엄마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우리 딸한테 뭐 볼 일 있어요? 그러자 생각지도 못한 엄마의 선 공격에 그 사람도 살짝 당황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사실 사귀는 사람인데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 딸은 사귄 남자 없어요? 내가 절대 남자 사귀면 안 된다고 못을 박았거든. 남자를 사귀는 그 순간부터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그랬는데 내 딸이 내 말을 지금 어겼다는 건가요? 아니요. 저 그게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원래 미친 사람은 미친 것처럼 대해야 한다더니 그 말이 맞더라고요. 엄마가 눈을 땡그랗게 뜨고 그 사람한테 약간 미친 사람처럼 다가가니까 정말 눈에 띄게 당황하는 게 보였습니다. 이게 먹히려나 보다 라고 하던 것도 잠깐. 그 사람이 엄마 앞에 딱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진짜 따님 사랑하고 행복하게 해줄 자신 있습니다. 저희 사실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예요. 따님이 어머니 무서워서 이때까지 말을 못한 모양인데 저랑 따님의 관계만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책임지고 행복하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당황한 건 엄마였습니다. 미친놈한테 미친 소리 하면 그냥 도망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에 엄마도 살짝 놀란 눈치더라고요. 저는 망했다 라는 생각이 더 들었고요. 얼결에 엄마와 그 남자 서로 얼굴을 트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엄마는 오랜 시간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지금 쟤랑 헤어지면 큰일 나니까 조금만 더 참고 만나.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나 죽을 것 같아. 저 사람을 어떻게 내가 더 만나. 나 못 만나. 아니야. 너 조금만 참아. 엄마가 다 생각이 있어서 그래. 그렇게 엄마는 저한테 알 수 없는 얘기를 하고 며칠 어디 좀 다녀오겠다며 집을 나가셨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혼란은 지속되었어요. 아니, 그 잠깐 동안 얘기 나누면서 서로 기싸움 한 것까진 괜찮은데 거기에서 대체 뭘 느꼈길래 엄마가 저 사람이랑 헤어지면 안 된다고 하는지 그리고 이 와중에 저를 두고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건지 머릿속이 복잡하고 혼란스럽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엄마는 저한테 의문만 남긴 채 며칠 뒤 속이 후련한 얼굴로 집에 돌아오셨어요. 엄마, 대체 무슨 일이야. 저 사람이 계속 엄마가 우리 사이에 허락했다고 나 찾아오는데 나 너무 무서워. 좀만 기다려. 조만간 끝날 거야. 엄마는 그렇게 알 수 없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혹시 위험할 수도 있으니 당분간은 회사에 휴가 내고 그냥 집에 있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3일 정도 갇힌 것처럼 집에 살면서 한 번씩 밖을 내다보면 그 사람이 서 있는 걸 보며 저는 엄마와 집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3일 정도 되던 날 의문의 사람들이 10명쯤 저희 집을 우르르 찾았어요. 그리고 엄청 흥분한 목소리로 크게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저 그런데 그분들 중에 안면이 익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알던 분들이었습니다. 멀뚱멀뚱 서 있다가 그중 한 아저씨에게 다가가 물어봤죠. 혹시 털보 아저씨? 그러자 그 아저씨가 저를 보며 눈물을 글썽이시더라고요. 아이고, 어떻게 나를 다 기억을 했어. 나는 기억 못할까 싶어 그냥 인사도 안 하고 있었는데 너한테는 정말 면목 없고 아픈 기억이라서 아이고, 어떻게 기억을 하고 이렇게 먼저 인사를 해주냐. 그제야 저는 그곳에 계신 분들 얼굴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저희 아빠 옛 동료들이었습니다. 아, 저희 아빠 살아계세요. 제가 어렸을 때 동업자에게 크게 뒤통수 맞고 아빠가 모든 책임 다 지고 집에 전 재산 털어서 직원들 손해보지 않게 돈 다 해주고 아빠는 혼자 해외로 일하러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과부 아닌 과부처럼 혼자 한국에서 저를 키우셨고 저는 아빠 얼굴을 십몇 년째 보지 못하고 그저 전화와 화상통화로 소통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아빠가 해외에서 번 돈은 최근까지 다 빚을 변제하기 위해 채권자들에게 송금이 되었습니다. 결국 저와 엄마는 알아서 살아남아야 했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아빠가 구제해줬던 직원들 혹은 현재까지 아빠가 돈을 갚고 있는 채권자 분들이었습니다. 대체 이분들이 왜 이렇게 모여있는 건지 알 도리가 없더라고요. 저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냐며 엄마에게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엄마께서는 조금만 기다리라고 곧 알게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날 저녁 역시나 저의 스토킹 남친이 저희 집 앞을 찾아왔을 때 엄마가 의외의 말을 하셨습니다. 엄마가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나가서 그 남자와 함께 자리를 옮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남자 집에 인사 가겠다 그래. 저 아이가 너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게 해줘. 엄마랑 아저씨들이랑 다 쫓아갈 거니까 안심하고 일단 따라가. 저는 마치 엄마가 무슨 007 작전의 주인공이라도 된 줄 알았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이상한 걸 시키는 데는 그래도 이유가 있겠거니 하고 엄마 말대로 그 남자한테 가서 어차피 교제할 거면 나도 그쪽 부모한테 정식으로 인사하고 싶으니까 지금 당장 집으로 가자고 했어요. 그러자 그 남자 자기의 계획이 먹혔다는 듯이 뛸 듯이 기뻐하며 당장 집으로 가자고 저를 데리고 집으로 향하더라고요. 솔직히 좀 무섭기도 했지만 엄마와 아저씨들이 뒤에서 쫓아올 거라고 약속해준 말을 믿고 저는 그 남자와 함께 그 남자 집으로 갔습니다. 차로 30분 정도 간 곳에 있는 꽤 잘 사는 주택가에 집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집 앞에 서서 벨을 누르고 문이 열리는 순간 엄마와 그 아저씨들이 우르르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아수라장 난장판이 이뤄졌죠. 그리고 그 자리에 정말 놀랄만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저희 아빠였어요. 알고 보니 저를 스토킹했던 남자의 아버지가 저희 아빠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간 동업자였던 겁니다. 저희 엄마가 눈썰미가 좋거든요. 그 남자를 한번 보고 어디서 봤는데 저 모습이 익숙한데 라는 생각을 하며 기억을 더듬다가 결국 그 도망간 나쁜 동업자의 얼굴을 떠올린 거였어요. 왜 아들들은 크면 클수록 아빠와 많이 비슷해지잖아요. 저 얼굴은 누가 봐도 그놈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엄마가 바로 흥신소에 의뢰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걸 알아내셨던 거예요. 그 길로 아빠에게 전화를 하고 나머지 채권자들에게도 연락을 했다고 했습니다. 혹시나 미리 알게 되면 도망갈까봐 저한테도 그냥 당분간은 좀 만나라고 얘기를 한 거였어요. 아들이라는 선이라도 있어야 그 사람들을 잡을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한 거죠. 알고 보니 사기 금액이 너무나 커서 공소시효도 아직 6개월이나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결국 그 집에서는 모든 돈을 다 토해내게 되었고 그 스토킹 아들은 자기 부모에게 오만 욕 다 먹으며 저희한테 좋은 일만 해줬죠. 어쨌건 그로 인해 저희 아빠는 그동안 채무자들에게 변제했던 돈을 더 이상 변제하지 않아도 되고 꽤 큰 금액을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잠적했기 때문에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법적 절차들을 다 밟아서 저희 집은 다시 경제력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어요.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컸던 채무자들은 지금까지 아빠가 갚았던 돈 중 꽤 많은 금액을 출자해서 다시 재투자를 해주셨고요. 결국 저희는 저의 그 스토킹 남친 아닌 남친 같은 그놈 때문에 지난 세월의 억울함을 이기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스토킹을 당할 때는 그게 너무 무섭고 괴롭고 싫었는데 뭐 이쯤 되니 그래 네가 스토킹을 해준 덕에 그래도 가족은 모였다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물론 용서할 생각은 없지만요. 어쨌건 저는 요즘에 20년 만에 만난 아빠 덕에 아주 행복합니다. 아빠는 해외에서의 고단한 삶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들어오셨어요. 이제 저희 세 식구 진짜 행복하게 살려고요. 식구와 함께 행복하게 저녁을 먹는 삶이 이렇게까지 깊은 것인 줄 예전에는 미처 몰랐다니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연 왔어요 톡톡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